네, 비시즌이기도 하고 FA 영입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셀러리 캡 뭐 계산을 해봐야죠. 요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게 항상 1년에 한 번 명시를 하는데 뭐 지금 아마 2025년 12월에 25 시즌에 얼마 썼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2026 시즌, 그러니까 내년 시즌 셀러리 캡 상한가는 143억 원입니다. 뒤에 뭐 몇천 몇백만 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략. 참 이거 샐러리 캡 이야기 하다 보면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은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실생활이랑 괴리가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하나이글스의 가장 최근의 샐러리 캡은 2024년 12월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107억 원 그때 썼었어요. 전체 6위였고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이니까 작년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심우준 엄상백 요 두 선수 영입하기 전 셀러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이글스가 전체 6위였으니까 셀러리 캡 소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류현진 선수를 영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셀러리 캡 유동성이 굉장히 큰 팀이었습니다. 이후에 근데 이제 심우준, 엄상백 선수를 영입을 했죠. 이 두 선수의 합산액은 연간입니다. 연간. 심우준 선수가 4년 50억이고 엄상백 선수가 4년 78억인데 보장액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28억이 더해졌어요. 비쌉니다. 아무튼 그거 지난 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대형 계약 선수들의 연봉이 지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년에 40억 계약을 했는데 첫 시즌에 20억 몰아넣고 나머지 시즌에 조금씩 줄인다. 예전엔 가능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제. 근데 하나이글스는 24시즌에 최재훈 선수 연봉이 6억이었고 25시즌에는 5억 지급했습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이렇게 지급하는 게 됐죠.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게. 이거는 스태티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선수들 연봉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정확히 n분의 1이고 가끔 보시면은 이제 계약금을 많이 줘서 연봉을 줄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당연히 안 되죠. 계약금도 n분의 1 정확히, 이제는 연봉도 n분의 1 정확히 해요. 예를 들어서 4년 40억이면 1년에 10억씩 정확히 갑니다. 계약금, 연봉 포함해서. 그래서 최은성 선수도 보시면 2024 시즌에 10억을 받았었는데 25 시즌에 6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몰아넣었어요. 최은성 선수의 계약금은. 이태양 선수도 이렇게 줄었고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첫 시즌에 25억 받았었는데 25 시즌에는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영리하게 줄인 금액이 12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상백, 심우준 영입으로 28억을 더 썼었는데 이 선수들 이게 연봉을 좀 줄여가지고 12억을 덜 썼죠. 절감을 했죠. 그래서 2025 시즌의 상한액은 137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이글스의 샐러리는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123억인데 세부 선수들의 연봉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이 언저리일 겁니다. 그래서 2025 시즌은 셀러리 캡 상한선과 비교를 했을 때 스페이스가 좀 있다. 2025 시즌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커요. 2차 드래프트. 불과 이틀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안치홍 선수의 남은 계약이 2년이었고 총액이 이제 26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는 하나이글스가 앞에 연봉을 좀 덜 주고 나중에 좀 많이 주는 계약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키움 히어로즈가 안치홍 선수를 2차 드래프트에서 픽해서 데려간 거는 진짜로 큰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가 좋은 선수고 안 좋은 선수고를 떠나서 남아있는 계약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키움 히어로즈도 하한선, 셀러리캡 하한선이 내후년부터 생깁니다. 2027 시즌부터 생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한선을 어떻게든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안치홍 선수를 데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FA 영입은 시도를 안 하는 모양새입니다. 키움 팬들은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치홍 선수의 이 남은 계약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태양 선수도 남은 계약이 1년간 6.7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두 선수의 계약을 합치면은 한 시즌에 무려 19.7억 원, 거의 20억 가까이가 절약이 된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2차 드래프트는 하나이글스한테 진짜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셀러리 캡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에게 조금 더 이렇게 오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강백호는 연간
최대 규모가 25억입니다. 뭐 옵션이 있기 때문에 보장액은 80억이니까 20억이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강백호가 옵션 다 챙겨야죠. 다 챙겨가는 활약을 해주고 아마도 부상, 출장, 경기수 옵션 뭐 이런 게 걸려 있을 텐데 요거 다 채워줘야죠. 그래서 25억 다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난 이후에 장민재 선수도 2+1 계약이었잖아요. 계약이 끝나고 장시환 선수도 다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이 선수들의 연봉이 막 크지는 않지만 절감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의 연봉이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 당장 뭐 연봉 상승할 선수들은 세고 셌습니다. 뭐 문현빈이라든지 노시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연봉이 올라갈 거, 하주석 같은 선수들도 연봉 올려줘야 되는 선수들이고요. 물론 이제 FA 계약한 선수들은 연봉이 조정이 되지는 않아요. 뭐 류현진이라든지 심우준이라든지 엄상백 이런 선수들이 계약 규모에 비해서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고, 기록이 좋지 못했다고 해서 연봉을 깎는 일은 없습니다. FA 계약은 그런 거예요. 네, 보장이 돼 있는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2026 시즌, 그러니까 내년 시즌이죠. 셀러리 캡 상한선은 143억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43점 몇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제하고 하나이글스의 셀러리 예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치홍, 이태양의 계약이 빠지고 강백호 선수의 요 계약이 들어오면서 130억에서 선수들 연봉 올라가고 이러는 것까지 합치면 한 135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 스페이스가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대충 한 10억 정도라고 추론이 되죠. 그러면은 10억 선에서 박혜민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느냐? 못하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4년 계약을 하는데 4년 40억 이렇게 부르면 박혜민 선수가 하나이글스 절대 안 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4년에 60억 LG가 뭐 이야기했다라는 썰이 들리고 있죠. 물론 썰입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박혜민 선수가 하나이글스에 오려면 4년에 한 70억이 미니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김범수 선수도 계약이 안 된 상태잖아요. 사실 김범수 선수도 시장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다라는 상황인데 김범수 잡으면은 이거 셀러리 캡은 끝납니다. 물론 사치세,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내는 방안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간에 박혜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셀러리 캡이 폭파가 돼야 돼요. 143억 원의 상한가를 넘겨야 됩니다.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143억 원을 넘겨. 예를 들어서 143억 원이 셀러리 캡 상한가인데 148억 원이 됐어. 총 셀러리가 5억을 넘었잖아요. 그럼 2.5억, 2억 5천을 발전기금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시즌은 괜찮은데 두 시즌 넘기고 세 시즌 넘기면 드래프트 지명권이 박탈이 되고 이 발전기금 부과하는 게 더 늘어나요.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런 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7 시즌의 셀러리 캡 상한가가 151억 원 정도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레리버드 룰이 생겨요. 레리버드 룰이 뭐냐면 하나이글스에서 오랫동안 7년 이상 뛴 선수의 셀러리 캡은 절반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는 연장 계약을 하면 2021 시즌부터는 레리버드 룰 적용이 가능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두 선수가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의 선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박혜민 계약은 정말로 요 하나이글스가 이 셀러리 캡을 한 시즌 터트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 영입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 원태인이라든지 구자욱이라든지 홍창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풀리는데 그런 선수들은 사실 꿈꾸기 힘들고 노시환 연장 계약까지 하면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올린 영상에서 20인 보호 명단에 심우준, 엄상백을 푸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악플이 지금 거의 1000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악플 달 수 있는데 저의 의도는 뭐냐면 거기서 셀러리 캡 스페이스를 공간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박혜민 선수를 충분히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노시환 단연 계약까지 가능하다라는 의도였는데 저의 전달력이 부족했던 거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악플은 저 욕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 주변 사람들은 욕하지 마시라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그런 방안 정도가 있어요. 셀러리 캡을 덜어내는 방안은. 그래서 어떻게든 고액 연봉자들을 처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러리 캡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셀러리 캡만을 놓고 봤을 때는 박혜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셀러리 캡이 한번 터져야 된다. 그리고 내년 2027 시즌이 되면 레리버드 룰 같은 예외 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노시환을 간당간당하게 연장 계약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셀러리 캡이 이제는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고액 연봉자를 처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보상 선수든 어떤 상황이든 간 처분을 했을 때는 셀러리 캡 유동성이 생겨서 박혜민 선수도 영입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글스의 브리드였습니다.